여러분은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해 본 적 있나요? 갈등을 피하고도 내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싸우지 않아도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기술,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고대 철학자 묵자가 알려주는 단 하나의 원칙으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1. 묵자의 철학, 겸해의 힘. 묵자가 강조한 겸해, 즉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철학은 그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머물지 않고 갈등을 피하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강력한 원칙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있었던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한 팀원이 회의 도중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비판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도 화가 나서 그와 언성을 높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묵자의 겸해를 떠올려 보세요. 묵자의 철학에 따르면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곧 갈등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팀원도 분명 자신만의 이유와 관점이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음 회의에서 이렇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당신의 의견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런 점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점들인데, 어떻게 하면 두 아이디어를 잘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 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태도에 감동했고, 결과적으로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묵자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롭게 할 때 세상은 평화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겸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좋게 대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의 관계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와 갈등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어떤 점이 중요한지, 그 사람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당신의 삶을 더 부드럽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묵자의 겸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마세요. 2. 묵자의 실천법. 비공의 원칙. 묵자가 주장한 비공, 즉 공격을 삼가라는 철학은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묵자는 싸움과 공격은 보복을 낳고 결국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다고 보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대립과 의견 충돌의 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당신의 직장이나 생활 방식을 비판하며 불편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당신은 억울하고 화가 나서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언성을 높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묵자의 비공 철학을 실천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 발 물러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단순히 나를 비난하려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맞받아치는 대신 차분하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더 듣고 싶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한마디는 당신의 태도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고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역시 더 이상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묵자는 비공의 원칙을 통해 단순히 싸움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싸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관계를 개선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공격은 나를 방어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손해를 남길 뿐입니다. 한 직장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회의 도중 당신의 아이디어가 팀 리더에 의해 공개적으로 부정당한 적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기분이 상해서 팀 리더에게 제 의견이 왜 틀렸다는 거죠? 라고 날카롭게 질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공의 원칙을 적용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팀장님 의견을 듣고 보니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태도는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성숙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향후 더 나은 협력을 위한 토대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묵자의 비공 철학은 싸움을 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등의 순간에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고 더 나아가 관계를 개선하며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만드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싸움을 통해 얻는 승리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비공을 통해 얻는 평화는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3. 묵자의 핵심 메시지. 상생의 기술. 묵자가 강조한 상생은 단순히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닌 모두가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는 우리가 상대를 이기기 위해 무리하게 대립하거나 상대를 누르려 할 때 결국 관계는 손상되고 지속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생의 기술을 사용하면 서로의 목표를 존중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가족 여행을 계획하던 중 부모님은 전통적인 한옥 체험을 원했지만 자녀들은 현대적인 리조트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대화는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쪽의 입장 중 하나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묵자의 상생 철학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옥 체험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곳에서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신 거죠? 그 다음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리조트를 좋아하는 건 거기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서겠지?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날은 한옥에서 머물며 전통 체험을 하고 둘째 날부터는 리조트로 옮겨서 너희가 원하는 활동을 즐기는 게 어떨까? 결과적으로 모두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았다고 느끼며 갈등 없이 여행 계획이 완성됩니다. 상생의 기술은 단순히 절충안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양측이 만족감을 느끼도록 상대를 배려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팀원 간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팀원은 제한된 예산으로 홍보에 집중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팀원은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묵자의 상생 원칙을 실천하려면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홍보에 집중하자는 의견은 맞아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품 개발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초기에 홍보를 하면서 동시에 간단한 기능 업그레이드를 병행하면 어떨까요? 우선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후 예산을 다시 배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면 갈등 대신 협력이 생기고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묵자의 상생 철학은 단순히 타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를 망치지 않고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상생의 방법을 삶에 적용한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묵자가 말했듯이 타인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은 곧 나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상생의 기술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묵자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렵기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겸해, 비공, 상생이라는 원칙은 싸움을 피하고도 관계를 개선하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롭게 한다면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갈등의 순간에 상대를 이해하고 싸움을 피하며 모두가 이익을 얻는 길을 찾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반대로 배려 하나가 관계를 한층 깊어지게 만든 순간 말입니다. 묵자의 철학은 그러한 작은 선택의 순간에 큰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갈등 대신 대화를, 공격 대신 공감을, 독점 대신 상생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의 삶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묵자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바꾸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경험한 갈등, 해결의 순간이나 묵자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이 평화롭고 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